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입니다. 오늘은 도우찬 회계사님과 함께합니다. 회계사 도우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소셜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네네. 네. 소셜연금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제 베네핏을 신청해가지고 받고 계시는데 네. 조금 그 수령 시기가 되신 분들이 가끔 그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62세부터 가능하지만서도 또 그 시기를 조금 더 늦췄다가 하면은 또 더 소셜연금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소셜연금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상세하게 오늘 알아보려고요. 네, 그렇죠. 뭐 나이가 되면은 이제 그 텍스를 내신 분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자격 조건 있죠. 최소 뭐 아. 10년 이상 보호해야지 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먼저 그러면은 뭐 일단은 퇴직을 하신 분들 아니면 퇴직 전에도 받으실 네네. 수 있는 퇴직 전에도 건가요? 그런 내용도 네네. 또 일부는 그 소셜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불이익을 끼친다 그래가지고 네. 또 일부러 일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 또 그렇군요. 네네. 그게 또 그래서 다 디테일하게 다르군요. 그 네. 연령에 따라서 같이 일을 하면서 했을 때 전혀 불이익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일찍 그 소셜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또 불이익을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소셜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어디까지 당연히 이제 퇴직자, 본인이겠죠. 네, 본인. 그 퇴직 전까지 아니면 뭐 하여튼 일정 그 62세 이전까지 계속 일을 하시면서 소셜연금을 불입한 경우에 이제 본인이 당연히 그 수혜자 자격이 될 테고요. 네. 또 나머지 이제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네. 배우자 그리고 또 이혼한 경우에도 또 조건이 맞는다면은 어. 이혼한 그 전 배우자에게도 그 수혜 혜택이 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그 가족들 뭐 장애인 근로자 가족들에게도 그 수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딱 본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가족들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 혜택을 이제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 보통 62세로 네네, 알고 62세부터 있는데, 네. 시작이 되죠. 네. 62세부터 그 소셜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만기 퇴직 연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그러니까 퍼센트를 따졌을 때 100% 받을 수 있는 시기는 67세입니다. 사실은요. 아, 네. 그러면 62세부터 받게 되면은 그 만기 퇴직 연령 67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례해서 70%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62세부터 받기 시작을 한다고 네네. 치면요. 62세부터 그러면은 평생, 그렇죠. 아, 그 그렇게 금액이. 세팅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네. 67세부터 받는 게 네. 더 좀 이익일 것 늦추면 같은데. 네. 늦출수록 실제는 또 좀 이따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67세가 이제 만기 퇴직 연령에 이제 100%에 해당이 되지만은 또 70세까지 이거를 미루시게 되면은 네. 3년 동안 미루게 되면 매년 8%씩 그 소셜연금이 증가가 돼서 최대 124%까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70세까지 이제 미루게 연기하게 되면, 된다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나이, 그 수령 시기에 따라서 이 받는 퇴직연금이 굉장히 많이 좀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2세 때는 이제 시작하게 되면 70%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네. 만기 퇴직 연령 67세가 되면은 자동으로 100%를 받게 되나요? 이제 또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62세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그 70% 받는 금액이 고정이 돼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수령 시기를 야, 그 그게 중요하네요. 나이에 네. 그 일찍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62세에 시작했지만 67세가 되면 자동으로 또 더 증액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네네. 그래서 그 수령 시기를 잘 경우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은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통하는 게 보통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네. 꼭 온라인이 아니라 뭐 전화나 아니면 그 소셜 그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수혜 자격이 되려 그러면은 최소 얼마를 일해야 되나 그게 가장 또 예,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10년, 네. 10년을 일해야지만 그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거든요. 최소 네네네. 10년이군요. 네.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은 그걸 40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들이 그 페이롤을 이렇게 그러니까 W2 이게 W2를 이제 예를 들면은 네. 페이롤을 설정하면 분기마다 저희들이 그 페이롤 그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IRS에다가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분기를 1점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럼 어. 1년에 4번이니까 4점. 그래서 10년이면 40점이 돼야 되지만 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저도 복잡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대략적으로 네, 말씀드리지 네.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이 돼서 어떤 공식화돼서 이게 그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받기 전까지 그 본인이 신청해서 그게 얼마를 이제 그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나라고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국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들은 계산하기가 좀 힘들죠. 보통 회계사님한테도 이제 그런 질문 하시죠. 네네네. 대략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이렇게. 근데 저희들도 네.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그 불입하게 되면 당연히 그 수혜 혜택도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거. 네네. 당연히 그 임금에 따라서 우리가 그 페이롤을 받을 때 실제로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6.2% 받는 그 웨이지의 6.2%를 적립을 하게 되고요. 또 네. 고용주가 6.2%를 해서 12.4%를 이제 적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2.4%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주에 뭐 1,000불 받는 사람하고 또 2,000불 받는 사람하고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임금이 그 얼마를 불입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장 많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테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임금 외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가지고 조정된 그런 그 임금이 적용이 돼서 월 평균 임금을 구해가지고 계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최소 10년은 일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풀로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몇 년간 일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최소 10년에서 35년까지 아, 최대 35년까지. 기간은 35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35년이 그럼 더 넘었을 경우에도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35년까지만 계산을 하고 35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월 평균 지금 임금은 이제 계산을 한다 그랬는데 이 월 평균 임금보다 그 마지막에 35년이 넘어가서 임금이 월 평균보다 높다고 치면은 네. 그 높은 금액을 그 적은 금액하고 대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 평균 금액이 그렇군요. 높아진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5년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3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월 평균 금액보다 높아지면은 그게 가산점이 되지만 낮게 되면은 또 그 영향을 안 미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네. 근데 어쨌든 뭐 시간이 흐를수록 좀 임금이 조금씩은 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임금이 오르겠지만은 또 비즈니스 하시면서 본인이 음. 고용주이자 종업원인 경우에는 좀 임금이 왔다 갔다 하실 수가 그러실 수 있거든요. 있겠네요. 네네. 네네. 그렇기 아, 때문에 이것도 또 다 다르네요. 또 네네. 케이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고 이제 참고적으로 2020년대 그러면은 지금 35년 부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셜 금액은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은 만기 때 수령해서 67세 시작해가지고 받는다고 했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소셜 금액은 3,345불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근데 62세 때 내가 이제 5년을 일했지만서도 일찍 62세에 받는다고 치면은 네. 3,345불이 아니라 2,364불로 금액이 와, 낮춰지게 되는 네. 거죠. 확 떨어지는데요. 네네. 네. 그리고 67세 만기 연령이지만 조금 더 미뤘다 70세에 받게 되면은 지금 현재 2022년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거 70세에 받는다고 치면은 네.
94불이 된다고 합니다. 와, 네. 이렇게 수치로 나오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나죠. 같은 언제부터 받아야 기간일지라도 예, 될지. 수령 시기에 비례해서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요즘은 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한 길게는 30년을 받으실 수도 그렇죠. 있기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 사실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좀 늦춰서 받는 게 네네네네. 유리하네요. 네. 네. 많이 늦춰서 하는 게 유리할 네.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또 뭐 또 특별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꼭 소셜 연금이 필요하다고 치면은 네. 경우에 따라서 또 일찍 수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하면서 소셜 연금을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네. 미니멈 에이지 그러니까 최소 그 수령 시기는 62세가 넘으셔야겠죠. 62세는 그렇죠. 예, 그 조건을 먼저 충족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만기 퇴직 이전에 그 일을 하면서 소셜 연금을 받았느냐 아니면 만기 퇴직 67세 이후에 그러니까 67세 이후에도 일을 하시면서 소셜 네. 연금을 받는가 해서 그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 네. 연금을 받으면서 네네.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예. 하셨고, 그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네네. 하셨거든요. 네. 먼저 만기 퇴직 연령 이전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셜 매월 받는 소셜 그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네, 네, 말씀드리면요. 네. 그렇지만은 만기 퇴직 연령 이후에 에, 연령이 이제 도달을 하고 계속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 매월 받는 금액은 소셜 연금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 그 원래 이제 그 기준 금액 그대로 100%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만기 퇴직 67세 이전에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소셜 연금이 좀 깎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67세를 지키는 네, 게 예. 이게 그래서 그 중요하네요. 기준 금액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2020년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 금액이라는 게 19,560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9,500 다른 인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인컴이 이 19,560불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넘어가는 그 인컴 2불마다 소셜연금 1불을 감소시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제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소셜 베네핏은 이제 2만 불 연 2만 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네. 그리고 다른 인컴이 39,560불이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숫자를 이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네. 잡아봤고요, 인컴을. 그러니까 다른 인컴이 39,560불. 아까 기준 금액이 19,560불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네. 39,560불에서 기준 금액 19,560불 빼면은 2만 불이 그 남게 되죠. 그럼 네. 이 2만 불이 그 매 2불마다 소셜연금 1불씩을 감소시킨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2만 불에 대해서 뭐 50%라고 가, 어. 계산을 한다고 치면 만 네네. 불이 소셜연금 만 불이 깎이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네네. 그러면 소셜연금 원래 이제 2만 불로 받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 감액분 만 불을 제하고 나면은 결국 소셜연금을 만 불이 삭감이 되고 만 불만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67세 이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이 감액분은 감소하지 않고 원래대로 받기로 한 그 소셜 베네핏 2만 불을 전액 다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이 부분도 좀 그 상의를 해 오시겠어요, 네, 회사님께. 그쵸? 좀 해야겠죠. 그래서 네. 내가 필요하면은 일을 해가지고 아주 뭐 금액이 많으면 또 좀 그렇지만 일단 이제 인컴이 많으면 그래서 음. 소셜연금 그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러네요. 네, 일을 하면서 70세까지. 다른 인컴이 네. 있는데 굳이 소셜연금을 신청해가지고 그 감액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좀 더 뒤로 밀어놓으면은 그 매월 수령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네, 62세부터 예.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신청을 하시는 네네네.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네네. 한번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금액으로 쭉 가는 건데.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가 좀 중요하겠죠. 알면은 네. 당연히 그냥 뭐 좀 더 밀어놔 다른 그렇죠. 인컴이 또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있는데. 네네. 네. 다른 인컴이 있고 또
더 많은 쪽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냥 그 받고 또 뭐 그거는 다른 인컴은 그냥 그거에 대한 텍스만 내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 이게 또 자세히 들어가니까 또 복잡하네요. 네네 약간 복잡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배우자 관련된 네네 얘기인가요? 네. 배우자도 당연히 소셜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나이가 62세 이상이 돼야겠죠. 네. 배우자도 배우자도? 네. 아니면은 또는 그 퀄리파잉 차일드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설령 그 62세가 아닐지라도 이 배우자로서 소셜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자녀의 나이가 네네. 또 나이가 있나요? 이제 기준이? 퀄리파잉 차일드는 네. 16세 미만이거나 그 자녀가 16세 미만 자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소셜 시큐리티 그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네. 나이가 이제 16세가 넘었을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어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그 장애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됩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62세 이전에도 네네네. 혜택을 받을 수 혜택을 받으실 있다. 수가 이런 네. 경우가 아니면은 나이만 따지게 되면 62세가 넘으신 경우에 배우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배우자 혜택을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기 퇴직 연령 배우자가 62세부터 받기 시작하지 않고 67세에 받게 되면은 네. 그 풀리 받을 수 있는 게 배우자가 그 원래 받기로 한 금액 50%를 받으실 수가 아, 있거든요. 네네. 근데 62세 조기에 수령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50%의 한 70% 그러니까 아, 대략 50%에 네, 전체 70%. 배우자 그 원래 그 본인이 받기로 하는 100%라고 치면은 그 100% 금액에서 배우자로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대략 한 32% 정도를 받으실 수가 아, 있는 거죠. 네, 네. 배우자 나이도 네, 네네. 웬만하면 이제 뒤로 미루는 게 네네네. 좋겠네요. 네, 네, 예. 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이혼한 배- 배우자의 경우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네, 있다라고 예, 예. 하셨는데 이게 뭐 다 그런 건 네네. 아니겠죠? 네. 조건이 일단은 그 이혼하기 전에 그 결혼 생활 10년 이상 지속이 됐었어야 되고요. 아, 네. 또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나이도 이제 62세가 넘어야 되고 재혼하지 않는 경우에 아, 이제 재혼하지 않은 네네. 경우 재혼했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 재혼하면은 건가요? 청구할 수가 없겠죠. 아, 네. 이제 그렇죠. 그럼 지금의 남편과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네네네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혼했을지라도 전 배우자로서 수령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고요. 네. 아까 쉬는 시간에 그 아나운서께서 이제 네. 잠깐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배우자도 일을 해서 내가 그 소셜 연금을 적립을 해놨다고 치면은, 네. 그러니까 그 배우자로서 이제 소셜 연금을 받느냐, 아니면 본인 거에 그 소셜 연금을 또 같이 받을 수 있냐고 이제 질문을 네, 네, 해주셨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도 일을 해가지고 소셜 연금을 적립을 해놨을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받는 소셜 연금하고 본인이 받게 되는 그 일함으로써 일을 했기 때문에 적립해놓은 소셜 연금과 비교를 해가지고 큰 쪽을 받게 됩니다. 아, 양쪽 다 받게 되는 그러니까요. 건 제가 그 아니고요. 말씀 듣고 살짝 실망했는데 네네. 어느 쪽이든 큰 쪽으로 네네네. 아, 큰 쪽으로 네. 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배우자로서 받겠느냐 아니면은 본인이 그 불입한 그 소셜 텍스에 대해서 소셜 연금을 받겠느냐라고 이제 큰 쪽을 음.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당연히.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게 뭐 혜택 금액을 가능하면 이제 네네. 늘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네. 어차피 저희가 텍스 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장 좀 기본적으로 혜택을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네, 사실은요. 네. 다른 조건들은 그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만기 퇴직률 67세를 100%로 봤을 때 62세 때는 70%를 받게 되고 또 67세 만기 퇴직 연령이 됐을지라도 그때 받지 않고 70세까지 늦추게 되면은 매년 그 8%씩 그 소셜연금 혜택이 증가가 돼가지고 124%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걸 금액으로 대비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소셜연금을 매달 67세 만기 퇴직연에서 1,000불 받는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1,000불 받게 되는데 이 1,000불이 이제 기본 금액이 되는데 62세에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30%가 깎인 700불을 매년 수령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67세가 아니라
70세에 이제 받기로 시작을 했다고 치면은 1,000불이 아니라 1,240불을 매월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로 이렇게 딱 계산해서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커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혜택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밖에 없는 거니까 잘 네네. 또 판단을 하시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드리는 이유가 잘 모르고 62세가 됐다고 해서 네네네. 무조건 하셔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네네. 거. 그런 거죠. 네, 네.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어서 네, 어떤 내용으로 가볼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소셜에 관한 그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소셜 스키드 베네핏을 받았을 때 그럼 텍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셜 연금 받는 소셜 연금하고 또 다른 인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 다른 인컴하고 합쳐봤을 때 어떤 일정 금액 이하이면은 그 소셜 연금 받는 거에 대해서 텍스를 내지를 않게 됩니다. 어, 근데 일정 금액 이상이 이제 또 넘어가게 되면은 그 소셜 연금 받는 거에 대해서 50% 또는 85%를 택서블 인컴, 과세 소득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일정 금액이 이제 딱 예, 정해져 있는 예, 건가요? 예. 그 일정 금액, 왜냐하면 그 또 그 텍스페이어 그 텍스 보고하는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네. 싱글이냐 아니면은 부부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게 금액이 틀려지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네, 네네.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싱글인 경우에는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게 2만 5천 불입니다. 그러니까 음, 다른 인컴하고 소셜 연금하고 받는 걸 따져봤을 때 네. 2만 5천 불 이하이면은 그 다른 인컴에 대해서는 이제 텍스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셜 연금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소득이 치지를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리고 2만 5천 불 이상 그 소득이 2만 5천 불에서 3만 4천 불까지는 소셜 받는 금액의 50%를 이제 과세 소득으로 잡는다고 했고요. 네. 3만 4천 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받는 소셜 연금의 85%까지를 과세 소득으로 이제 잡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텍스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당연히 이제 뭐 50% 텍스도 없겠지만서도, 그러니까 과세 소득, 그러니까 텍서블 인컴으로 잡는다는 의미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만 불을 내가 소셜 연금을 받는다고 치면 50%는 5천 불이니까 5천 불에 대해서 텍스를 부과한다는 네, 소리고요. 네, 네. 아니면 그렇죠. 또 85%는 8,500불에 대해서 텍스를 부과한다는 소리죠. 네. 그렇죠. 텍서블 인컴인데 이 50%를 텍스로 내야 된다. 이 네네. 말씀. 얼핏, 예, 혹시라도 또 네. 그런 혼돈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16,000불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네. 소셜 연금을 연에 16,000불 받고 다른 인컴이 2만 불이 있다고 칠 때 합치면 3만 6천 불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이 텍스 계산하는 과정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인컴하고 그 소셜 연금을 계산할 그 합칠 때는 또 그 소셜 연금 받는 금액의 50%만 또 합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인컴이 2만 불이고 소셜 연금에 받는 16,000불의 50%는 8,000불이기 때문에 네. 2만 8,000불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2만 아, 8,000불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천에서 3만 4,000불 그 사이에 끼기 때문에 네. 소셜 연금 받는 금액의 50%만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아,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되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16,000불을 그 소셜 연금을 받는다고 쳤으니까 8,000불은 제외하고 나머지 8,000불에 대해서 과세 소득으로 잡는다는 소리고요. 네네. 그리고 어, 부부일 경우에는 그 금액이 조금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받는 소셜 연금의 50%를 과세 소득을 잡는 그 기준 금액은 3만 2천 불이 넘어야 되고요. 3만 네. 2천 불이 이하이면은 과세 소득을 잡지 않는다고 했고요. 3만 어, 2천 불에서 4만 4천 불까지 그 인컴에 속한다고 치면은 받는 소셜 연금의 50%를 과세 소득을 잡고요. 네. 4만 4천 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과세 소득의 85%까지 잡게 되는 거죠. 네네. 요 비율은 같은데 이제 그 금액 시작하는 금액이 금액과 네. 금액이 좀 틀려지는 거죠. 아무래도 네네. 부부일 경우에는. 그래서 소셜 연금을 2만 6천 불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네. 다른 인컴이 3만 불이 있다고 치면은
합치면 5만 6천 불인데 또 이 계산할 때는 소셜연금의 50%만 그 계산을 한다고 쳤기 때문에 네. 3만 불 플러스 13,000불을 더하게 되면은 4만 3천 불이 되거든요. 네. 그 레인지 안에 네네. 들어가네요. 레인지 네. 안에 이제 50%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제 받는 그 소셜연금 2만 6천 불의 50%인 13,000불에 대해서 과세소득을 잡게 되는 거죠. 네. 네, 저희 전반적인 내용 다 네네. 살펴봤는데 뭐 리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소셜연금 받았을 때 내게 되는 텍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네.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만서도 이거를 다른 특별한 급하지 않는다면은 그 수령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더 훨씬 더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67세가 그 100% 받을 수 있지만서도 좀 더 다른 뭐 특별히 급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70세까지 미루게 되면은 더 그 100% 24%가 늘어난 금액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고객분 중에서 70세가 넘으면서 지금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죠. 70세 네네. 넘으셔도 일들 많이 하시죠. 사실 네. 이 연령 기준이 좀 정해진 게 오래됐잖아요. 지금 평균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 네. 전에 비해서 일하는 그 시기 그 연령도 좀 더 늘어나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70세가 넘으실지라도 뭐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좀 그쵸. 많이 굉장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정하시고, 네. 네. 그래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그 소셜 그 지금 불입하는 거를 본인 이름이 아니라 이제 배우자가 조금 더 그분보다는 어리셨는데 그럼 배우자한테 적립하는 게 낫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 계산할 때 월 평균 임금을 구한다고 쳤는데요. 네. 그 지금 일하시면서 그 지금 받는 임금이 월 평균 임금보다 높으면은 그게 이제 그 소셜 연금에 다시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 플러스 요인이 되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먼저 가정이 소셜 연금을 아직 그 신청하지는 않으신 거죠. 아, 70세가 넘어 신청하시기 전에. 70세가 넘었으면은 그건 소용이 없고요. 아, 네네. 신청 이전에 그 모든 게 계산이 돼가지고 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신청했으면은 그거하고는 소용이 없겠죠. 네. 네네. 신청 이전이시고 그래서 월 평균 임금보다 많이 받게 된다고 치면은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속 네. 본인 걸로 적립을 하셔도 괜찮고요. 네네. 하지만은 월 평균보다 뭐 이하이거나 그러면은 또 가산이 안 되겠죠. 그 혜택 아, 금액에 대해서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또 배우자한테 돌려서 배우자가 좀 꼭 이 왜냐하면 이 소셜 외에도 이제 메디케어가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그렇죠. 이제 그 불입을 할 때 본인 이제 W2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소셜 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 또 고용주가 6.2에서 12.4%를 불입하게 되지만 그 나머지 또 1.4% 2. 본인 1.4, 고용주 1.4에서 2.8% 메디케어 명목으로 또 불입이 되거든요. 네. 또 메디케어는 10년 이상 일을 해야지만 금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아, 메디케어는요. 네네. 메디케어는, 네. 그 연수가 중요하거든요. 10년 네. 이상 일을 해서 그 메디케어를 불입을 하게 될 경우는 65세부터 또 그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목적으로 봐서도 또 이제 배우자가 좀 부족하면은 배우자 이름으로 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그리고 메디케어 텍스를 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아, 있거든요. 이게 메디케어랑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예, 나이도 그렇고. 네네. 저희들 왜냐하면은 그 네. 메디케어 낼 수 없는 게 그 페이로를 받게 되면 무조건 7.65 이제 W2 인플로이인 경우에 7.65%를 무조건 띄거든요. 네. 7.65%대 그걸 내용을 보면 6.2%는 소셜 연금으로 적립이 되고요. 네. 1.45%는 메디케어 명목으로 또 그 적립이 어,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또 고용주는 7.65 그걸 매치를 해줘 가지고 토탈하게 되면 다 소셜하고 메디케어 명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내가 받는 페이롤에 대해서 15.3%가 적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셜 연금 관련된 내용 리뷰까지 해봤고요. 네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예, 가볼까요? 요번에 2022년부터 적용되는 그 새로운 텍스법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 1099K라고 있습니다. 보통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그 크레딧 카드로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네. 그 매년 연초에 1099K라는 그 명세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크레딧 카드로 매출 비즈니스 하시는 경우에 비즈니스 그 하면서 크레딧 카드 매출이 얼마가 이제 일어났다 종합적인 거하고 또 월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 양식이 1099K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받게 되는데 이거 그 크레딧 카드 매출 외에도 보통 요즘 뭐 벤모, 페이팔 이런 걸 사용하셔서 네. 그 네. 비즈니스 이제 좀 적은 금액일지라도 결제를 하고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건을 팔아가지고 페이팔이나 벤모, 뭐 캐시 앱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600불 이상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네. 이런 경우에도 600불 이상을 수령하게 되면은 1099K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거 원래는 이 조항이 원래는 기준 없었나요? 금액이 틀렸습니다. 아, 네. 원래는 그러니까 이 작년까지만 보면은 금액적으로도 2만 불 이상 그리고 어. 횟수도 그 200개 이상 그 거래 내역이 있어야지만 이 1099K를 받게 됐었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그러니까는 조건이 좀 확 까다로워진 거죠. 600불 어. 이상만 횟수에 그러니까요. 상관없이 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그 페이팔이나 벤모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영어에서 표현하기는 서드 파리 네트워크 음. 페이먼트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당사자 간에 그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제3자 기관을 어떤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네. 네. 이럴 경우에 그 제3자 이 결제 기관이 그 600불 이상 수령하는 사람에 대해서 1099K를 발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어. 이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1099K나 이런 걸 받게 되면은 텍스 보고를 하라는 의미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발부하는 기관에서도 이 600불 이상 수령한 사람한테 본인한테도 발부를 하게 되지만 동시에 이거를 IRS에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 자동으로. 예, 예. 네. 보통 좀 이따 다른 그 10,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새로 그러니까 발부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본인한테뿐만 아니라 IRS에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런 걸 텍스 보고를 또 누락하게 되면 네. IRS에서는 당연히 편지를 받게 되겠죠. 예, 네. 이런 인컴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너는 왜 텍스 보고를 안 네. 하느냐라는 이제 네. 편지를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1099K라는 게 그 기준 금액이 이제 확 틀려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어떤 중고 물품 같은 거를 그 올려가지고 팔았는데 그 결제 기간이 뭐 벤모나 페이팔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600불 이상 어떤 물건을 팔아서 받았다고 치면은 네. 일반인들도 받을기가 이제 쉬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600불 이상이면은 거의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좀 너무 이런 걸 뭐 1099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고 또 네. 이거를 1099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또 텍스 보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조금 전에 네. 당연히 IRS에서 이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했지만서도 네. 이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벤모나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았지만서도 이게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트랜잭션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뭐 선물을 받았다든지 음. 아니면 뭐 어떤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 어떤 네. 룸을 쉐어하고 있는데 어. 다른 친구가 나한테 렌트비 주라고 나한테 돈을 보냈다. 그런 건 네네. 개인적인 이유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텍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물건을 팔았지만서도 예를 들어서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쓰던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중고 물품인 경우 내가 원래는 한 100불 이상 주고 샀는데 1000불이라고 치자. 1000불이라고 네. 줬는데 뭐 한 반 금액에 팔았다. 네. 1000불인데 500불 이상
그 600불 이상이 돼야 되니까 뭐 한 800불에 팔았다고 네, 치면은 네. 1000불에 사서 200불에 사시는 이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또 이제 텍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자동으로 IRS에 넘어가 네네네. 보고가 있는데,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런 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잘 그 텍스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네. 나중에 어떤 해명하라고 이제 편지를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IRS에는 보고가 들어가지만 이 본인이 또 텍스 보고를 이거에 대해서 텍스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IRS에서 편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 자료 같은 걸 잘 마련하셔가지고 네. 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건 개인적으로 쓴 거고 뭐 그 비즈니스 용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네. 경우에 따라서 그런 해명을 하지 않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편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받지 않으면은 뭐 해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편지를 받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사유를 적어가지고 이제 보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텍스 보고할 네네. 필요가 없는 네네네. 사항이었다라는 사항에 내용의. 예.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도우찬 회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기사님. 조금 전에 그 1099K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보다는 사실 1099 NEC라고 네. 일반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 독립 계약자들이 받는 그 양식이 1099 NEC인데 네. Non-Employee Compensation의 약자거든요. NEC가요. 네. 이게 더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그 non-employee, employee가 아니죠. non-employee 말은 non-employee에게 600불 이상 그 지불했을 경우에는 이 1099 NEC를 이제 발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한테 그 발부를 하게 되고 또 IRS에도 그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트랜잭션에서 600불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무조건 보고를 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600불로 이렇게 낮아진 게 이제 올해부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1099K는 네. 그 낮아진 게 600불이지만 원래는 그러니까 1099 NEC라는 거는 원래부터 600불 이상은 600불 이상 받게 되면은 신고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이건 네, 바뀐 네.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거하고 이제 견주어서 아. 아마 기준 금액을 더 낮춰가지고 이렇게 600불에 맞춘 것 같다 이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소개해드릴 거는 지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미국 채권 본드죠. 지금 그 이자율이 요즘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높죠. 그 시리즈 I 세이빙 본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를 사시게 되면 1년 이상만 그냥 보유하다가 팔게 되면 네. 이자율이 9.62%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와, 9.6이요. 네. 그게 이제 물가나 이런 금리에 연동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채권 금리가 지금 높아져서 이자율이 이렇게 좀 높게 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아마 그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28일까지 그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채권을 사시게 되면은 이자를 이만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채권 많이 사셨냐고. 근데 네. 1인당 그 최대 살 수 있는 금액은 10,000불입니다. 만 불까지만. 뭐 가족이 다 해야 되겠네요. 또 돈이 너무 많으신 분들 뭐 10만 불 이렇게 사면은 엄청나겠다 그게 아니라요. 네네. 그 1인당 제한 금액 10,000불이고 그러니까 부부 아니면 뭐 또 자녀 이름으로 해가지고 1인당 하여튼 가능하다면은 사셔도 은행에 넣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주기 때문에 9.62%는 정말 예. 대단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도우찬 회계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